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사랑이 어떻게 번졌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를 가져올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바이낸스의 창업자죠.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을 전격 사면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자오창펑이 만든 바이낸스가요. 월드 리버티.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의 코인 회사죠. 여기를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해가면서 사실상 후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면이 된 겁니다. 이 자오창펑이 받은 벌금이요. 이게 바이낸스가 받은 벌금이 수조 원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벌금 중에 하나를 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으로 벌금을 받은 곳인데 이게 전격적으로 창업자를 사면해 준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고 앞으로도 코인이 건전한 산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오해나 논란이 적어야 되는데 수많은 정치적 논란을 만들 것이 또 생긴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로 인해서 코인에 대한 투자 매력은 오히려 떨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점점 더 트럼프가 이 코인과 암호화폐를 정치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금융이란 큰 굴레가 있고 기업들이 정치인을 후원하기도 하고 하지만 보면 금융과 기업은 그다음에 정치권은 어느 정도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치인이 하는 회사를 암호화폐자들이 그냥 전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다 사면까지 되고 하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실제로 사면 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떠나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22일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을 전격 사면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즐 사면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두 번째 암호화폐 업계 사면 사례가 됩니다. 자오는요, 지난해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하고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보유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은 거였어요. 출소 이후에도 그의 전과가 바이낸스 사업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회사 측은 약 1년간 사면 추진을 위해 로비스트 체스 맥도웰이라고 트럼프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체스 맥도웰을 고용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트럼프와 자오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한 암호화폐 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주요 후원사라고 합니다. 자오는 월드 리버티의 공동 창립자인 잭 위트코프의 친구고요. 그의 아버지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요, 월드 리버티가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1의 성장을 적극 지원했고 자사 플랫폼 내 거래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사업적 협력을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1을 내니까 바이낸스가 그거를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소잖아요. 거기다가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이거 쓰세요라고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올 봄에는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USD1 기준 약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서 첫 대형 자금 조달을 또 도왔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들은 참모들에게 자오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요, 2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이번 사면을 부패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쟁으로 기소된 자오를 사면해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와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그냥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라는 뜻이죠.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탄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 사면으로 바이낸스는 2023년 미국 자금세탁 방지 요건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43억 달러 벌금 및 법무부의 3년 감독 조치마저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벌금도 잘하면 깎아줄 수 있고요. 이는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재진입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바이낸스는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하고 온 세상에 테러 자금의 조달처가 됐는데 그 모든 게 용서된 겁니다. 물론 암호화폐라는 게 이렇게 발전하면서 혼돈기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역사의 발전을 보면 모든 게 혼돈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혼돈기간이 있다고 해도 자신들의 서비스가 악당들에게 그리고 뭐 테러나 전쟁에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은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처벌마저 무시를 한다면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오는 사면 직후에요. X의 트럼프 대통령의 공정성과 혁신, 정의에 대한 신념에 감사드린다며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가 미국에 진입하고 트럼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 미국에 또 맞춰가지고 또 훨씬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건지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바이낸스가 과거에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10월 21일만 해도 프랑스에서 또 바이낸스에게 자금 세탁 문제로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여기서 영업 못해. 왜 이렇게 자금 세탁을 쉽게 여기는 거니? 자금 세탁 문제 꼭 해결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최근에 또 다 10월입니다. 25개 암호화폐 거래소 차단하면서 또 바이낸스의 이름이 올라갔고, 이때 차단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난 9월에 바이낸스가 미 법무부와 준법감시관 해제 협상을 하면서 무려 이제 43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바이낸스가 과거에 제재를 당했거든요. 이렇게 자금 세탁을 하나도 못 막아가지고요. 이런 것처럼 바이낸스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호주에서도 지난 8월에 또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에 대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이니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코인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금 세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할까요? 트럼프한테만 잘 보인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사면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아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좀 거기를 좀 저해시키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제재했잖아요. 이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공급 충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두 개 기업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나라의 이렇게 언론들을 분석해 보니 보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미국이 마음먹고 제재했다는 모습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요, 지난 22일 러시아의 거대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두 개 회사를 제재했거든요.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은 러시아 하루 원유 수출량 약 400만 배럴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0만 배럴이 어디로 수출되는지 보면요. 2025년 9월 기준 중국은 하루에 약 200만 배럴, 인도는 약 16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나라가 거의 90%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하루 원유 수출량이에요. 그리고 그중 절반을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했다는 건 이 두 회사랑은 거래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시장 분석 업체 케이플러의 무이쉬 선임 원유 애널리스트는요, 이는 잠재적으로 매우 중대한 긴장 고조라면서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는 러시아에서 해상 수출 원유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요 구매자들이 단기적으로 구매를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중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로이터는 제재 발표 직후에 인도 국영 정유사들이 러시아 원유 거래 문서를 검토하면서 자사 공급 물량이 로스네프트나 루코일에 직접적으로 유래하지 않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원유 시장 애널리스트는요, 인도는 러시아와 해상 원유 장기 계약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파이프라인 공급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는데요. 중국의 정유사들도 굉장히 조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미국 그 원유는 대부분 이제 현지화폐로 거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동의 원유부터 시작해서 원유는 기본으로 달러로 거래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달러는 미국 돈이고 미국의 달러로 거래하려면 미국 금융기관을 거쳐서 달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거래하는 걸 보고 이건 안 돼라고 주관이 차단해버리면 그날로 거래조차 못하고 은행 계좌는 그냥 폐쇄돼버리는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에 따라 결국엔 중국과 인도가 결국 미국이나 오펙 산유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원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WTI 원유 선물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한 5% 급등을 했죠. 이제 러시아산이 시장에서 막혀가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산이나 유럽산을 살 거다라고 하고 WTI나 브렌트유가 크게 오른 겁니다. 존 킬더프 어게인 캐피털 파트너는요, 현재 오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유 생산 능력이 있고 제재받지 않는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국제 유가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왜 과거와 다르냐라고 하면 G7하고 EU는 지금까지 가격 상한제를 해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뭐 $60 이하로 팔아야 된다. 뭐 유가가 70대 80불일 때도 뭐 $60 이하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 제한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미국은 아예 끊어버리는 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대한 전면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이번에는 좀 쫄리나 봅니다. 미국의 대러 제재는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23일 크렘린궁 기자들에게 미국의 추가 제재에도 러시아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면서도 자존심 있는 국가와 국민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요, 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의 경제적 안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조치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에너지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계 에너지 균형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러시아산 석유 공급이 줄면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WTI에 올라봤자 미국 너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은 셰일 에너지가 있으니까 미국은 이제 자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도 $60 선, 그다음 최근에는 $50 선까지 내려갔잖아요. 에너지 가격은 충분히 낮아요. 이 정도 가격 가지고 미국이 뭐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뭐 100불, 150불 넘어가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제재를 명백히 비우호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조치가 막 회복세에 있던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한 데 대해서는 취소가 아니라 연기한 거다. 최근 통화에서 회담 장소는 미국이 제안했고 이는 철저한 준비된 만남이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대화를 할 수 있고 협상은 대립과 전쟁보다 낫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푸틴이 참 노회한 정치인이고 아주 오랫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세상을 다루는 법을 잘 안다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항상 여지를 열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갈등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면서 그 무기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된다면 매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이를 숙고해야 한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 1000기를 달라, 뭐 트럼프 대통령도 토마호크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뭐 말이 많다 지금 뭐 흐지부지 됐지만 그게 날아가면 이제 바로 모스크바를 타격하고 그 주변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강하게 보복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러시아가 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건 뭐 이미 작년에 법안이 나오고 올 초에 또 법안이 통과되고 하면서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본격화되진 않았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서로 기관들이 누가 이거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합의까지 들어가고 이제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대외무역의 암호화폐 결제에 합의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정부는요, 암호화폐를 통한 무역 결제를 통해 기존 국제은행망을 우회하고 제재로 인해 차단된 해외 결제 경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과 무역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는요, 러시아 연방금융감독청이 감독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기준도 그 금융과 거의 똑같이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법적 조치는 오직 외국과의 무역 거래만 한정되며 국내에서 결제 사용은 여전히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제재 회피를 위해서 사용되고 우리 결제 대금이 미국이나 어떤 다른 유럽이나 이런 중간에 은행들을 거치면서 압류되는 걸 막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암호화폐 사용되는 건 철저히 막는 겁니다. 이게 뭐 자금 세탁 문제도 있고 탈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개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막고 국외에선 열어서 국외적으로 사실상 제재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 러시아의 암호화폐 사례는요, 암호화폐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국제금융 질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스타트를 끊고 나면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대한 제도를 많이 갖추게 될 건데요. 아마도 암호화폐가 무역 같은 데 사용되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우리도 이제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